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20페이지요. 재결정과 크로마토그래피 수업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쳐서 세 번째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재결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혼합물 분리하는 방법이 어떤 거 배웠죠? 끓는 점 차에 의한 혼합물 분리 기억나요? 원유의 분류가 있었고 소주꼬리가 있었고 기억나죠? 기화화 시켰다가 다시 액화 시켰다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혼합물을 분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운 게 밀도차에 의한 혼합물 분리죠. 그죠? 밀도차에 의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재결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재결정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예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220페이지에 다 폈죠? 자, 여기 보면 천일염 영상 상상력 열기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천일염에서 짠맛과 쓴맛이 같이 나는 것 같은데? 천일염에 소금 말고 다른 물질들이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천일염이라는 것은 이제 염전에서 바닷물을 끌고 와서 이제 소금을 만들어낸 것이 천일염이죠. 그래서 염전에서 갓 만든 천일염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천일염에서 순수한 소금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천일염에는 바닷물을 끌고 온 거니까 굉장히 짜겠죠. 다량의 염화나트륨,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이 들어있어요. 근데 염화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라 소량의 이제 불순물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일염을 뜨거운 물에 녹인 다음에 식히면 염화나트륨이 석출이 돼요. 그럼 소량의 불순물은 계속 물에 녹아 있겠죠. 그럼 얘를 거름 장치를 이용해서 용액에 거르면 천일염에서 순수한 소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소금을 제제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밑에 옆 페이지에 있는데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옆 페이지에 있지만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안 뜨는군요. 자, 안 되네. 선생님이랑 같이 적도록 할게요. 자, 천일염을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천일염을? 글씨 보이죠? 천일염을 우선 뜨거운 물에 모두 녹여요. 천일염을 뜨거운 물에 모두 녹인 후에 자,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 쓸게요. 등교 계약하면 바로 선생님이 도장 찍을 거예요. 만약에 안 적었다,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다 그럼 도장 안 찍습니다. 자, 식히면 염화나트륨은 석출되지만 소량의 불순물은 계속 물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거름장치예요. 밑에 실험에 거름장치가 나오는데 거름장치를 이용하여 용액을 거르면
이 소금을 우리가 뭐 제제염이라고 한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저렇게 써주세요. 썼나요? 제제염 뭐 꽃소금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천인염을 뜨거운 물에 녹인 다음에 식히면 염화나트륨이 석출되고요. 소량의 불순물이 계속 물에 녹아있죠. 그런 다음에 거름장치를 이용해서 용액을 다시 거르게 된다면 천일염에서 순수한 소금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 이 소금을 제제염 또는 꽃소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재결정이에요. 다시 결정을 얻어낸다. 자, 요 실험인데요. 요거에 대한 이제 재결정 실험을 한번 볼게요. 질산칼륨의 불순물 제거하기. 재결정을 이용하여 질산칼륨 속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다. 여기서는 뭐 염화나트륨이 아니라 질산칼륨 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실험이에요. 자, 실험 영상 한번 보고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재결정을 이용하여 질산칼륨 속의 불순물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질산칼륨, 황산구리, 시약포지, 거름종이, 50ml 눈금 실린더, 500ml 비커, 물, 300ml 비커, 100ml 비커, 깔때기, 유리막대, 약숟가락, 시험관 집게, 얼음, 스탠드, 고리, 핫플레이트, 전자저울, 실험복, 실험용 장갑과 면장갑, 보안경을 준비합니다. 100ml 비커에 질산칼륨 35g과 황산구리 1g을 섞어 만든 혼합물과 물 40ml를 넣고 모두 녹을 때까지 가열합니다. 혼합물이 모두 녹으면 과정 1의 비커를 얼음물이 들어있는 500ml 비커 안에 넣고 결정이 생길 때까지 서서히 식힙니다. 결정이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 거름장치를 사용하여 용액을 거릅니다. 질산칼륨은 흰색이고 황산구리는 파란색입니다. 거름종이에 걸러진 물질은 흰색이므로 질산칼륨이고 거름종이를 통과한 물질은 파란색이므로 물에 녹아있는 황산구리입니다. 질산칼륨과 황산구리와 같이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은 재결정을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실험인데요. 밑에 220페이지 실험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100ml 비커에다가 질산칼륨 몇 g이요? 35g이죠. 질산칼륨 35g과 황산구리2를 아까 실험 영상에서 봤어요. 1g을 섞었어요. 그 두 개가 이제 섞인 거지. 혼합물, 이 두 개 섞은 혼합물과 물 40ml를 넣고 모두 녹을 때까지 가열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자, 이해 가나요? 자, 그럼 다 녹았어. 그럼 여기 이 용액은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녹아있는 용액이죠. 맞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 녹인 비커를 더 큰 비커에다가 아까 100ml 비커였죠. 500ml 비커예요. 500ml 비커에는 얼음이 들어있어요. 얼음이 들어있는 500ml 비커 안에 넣고요. 결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결정. 뭐 알맹이 같은 거 흰색 뭐 액체가 아닌 약간의 고체가 생길 때까지 식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식히면
결정이 이제 더 이상 생기는 것 같지 않다. 이거 보면은 지금 결정이 보면 약간 슬러시가처럼 모양이 보이죠. 결정이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 거름종이 장치를 사용해서 용액을 걸러주세요. 그럼 거름종이 위에 고체 물질과 비커 속 용액의 색을 관찰했더니 어떤 색이었어요? 위에는 보니까 흰색이고 아래에 나온 용액의 색을 보니까 파란색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질산칼륨은 흰색이고요. 황산구리투는 파란색이거든요. 그럼 거름종이 위에 남은 건 뭐예요? 거름종이 위에 남은 건 얘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흰색이잖아요. 흰색이므로 뭐예요? 그렇죠. 질산칼륨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비커에 남은 용액을 봤더니 파란색이죠. 그죠? 파란색이므로 얘는 무엇일 것이다? 그죠? 황산구리2일 것이다. 여기서는 지금 황산구리2로 실험했어요. 황산구리가 1도 있고 2도 있지만 우리가 과학실에서 주로 쓰는 건 황산구리2 용액을 많이 써요. 그래서 황산구리2이다. 그래서 요걸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볼게요. 정리를 보면 또 지워야겠네. 거름종이 위에 걸러진 물질은 무엇일까? 아까 선생님 썼죠? 거름종이 위에 걸러진 물질은 무엇이에요? 위에 걸러진 건 흰색이잖아요. 뭐예요? 그쵸, 질산칼륨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내려온 거는 푸른색이니까 무엇이다? 황산구리 2 용액일 것이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용해도 곡선 배운 거 기억나요? 용해도가 뭐였죠? 용해도의 정의. 우리 1학기 때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도 들어갔죠? 용해도의 정의가 뭐였어요? 기억나나요? 용매, 그쵸,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한 용질의 그람수를 용해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2 용해도 곡선 기억나요? 옆 페이지에 보면 용해도 곡선이 나오는데 여기 용해도 곡선 나오죠?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2 용해도 곡선의 이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해도 곡선을 해석해도 질산칼륨만 석출돼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재결정에 대한 실험을 봤고요. 220쪽 요거 221쪽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220쪽 실험 탐구 다 했나요? 정리해 주세요.